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기도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이게 환자분들이 약국에 다음날 아침이죠. 아침에 딱 이제 문을 열고 딱 이제 업무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면 이제 한두 분씩 오시죠. 오셔가지고 내가 어저께 몇 시까지 머리가 너무 아파, 속이 너무 아파, 뭐 좀 해결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이제 또 약국에 또 계시고 하시니까 어떤 숙취 해소 방법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효과적인 숙취 해소 방법이나 나만의 뭐 그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숙취라는 건 해소가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서로 경험들이나 어떤 과학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그 간에서 술이 분해되어지는 거는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거의 일정하지 않을까요? 그게 만약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음주운전 측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을 일정 정도 먹고 일정 정도 지난 시간에 음주운전 측정을 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술을 먹고 쉬는 시간이 길면 그 시간 안에 대부분 다 이제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게 분해가 안 되면 그건 문제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저희가 앞에서 아까 얘기했을 때는 음. 효소의 분비에 따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해되는 속도가 뭐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죠. 평균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일정 정도의 어, 통계는 있다. 분해가 되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 제가 볼 때 저는 아세트알데하이드도 숙취의 원인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메탄올 그러니까 술에 들어가 있는 그 불순물 불순물. 그거 못지않게 이 숙취를 계속 유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메탄올의 불순 함량이 몸 안에 오래 잔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그러면 다음날 해장술을 먹어야 되거든. 해장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을 네. 더 넣어야 메탄올. 그러니까 이게 나의 숙취로 인한 고통을 술로 알코올로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것마저 못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해장술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제가 거예요. 그래서 그 숙취 음료 이런 것 때문에 논문들을 꽤 많이 찾아봤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명쾌하게 나와져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 효소가 그 두 가지 효소를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진화적으로 그쪽 사람들이 빙하기 시대에 살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장을 해놓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이 아시아는 그 추측하건대 빙하기는 아니었던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같은 유도상인데 그게 달라요? 그런가 봐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서양인과 동양인과의 차이를 그렇게 비교학적으로 이렇게 그 인종적인 차이를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그 숙취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 그다음에 그 술에 들어가 있는 그 불순물의 함량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숙취 음료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인데 있다 하더라도 취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거는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 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이 최고기는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순물도 불순물 중에서는 메탄올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런 합성 첨가물들 있잖아요. 감미료나 그런 미원 성분의 그런 감칠맛이 나게 하는 왜냐면 주정 자체가 굉장한 맛이 없고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 성분들이 우리가 마시는 소주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집 음식을 먹으면 원래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좀 안 되거나 좀 예민한 분들은 머리 아프다는 거나 하는 것도 결국 조미료의 역할이 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먹는 그런 대중적인 소주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화학 첨가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 식염수를 이렇게 정면에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어서 어쨌든 물을 많이 볼륨을 넣어서 증가를 시켜서 네, 몸 그렇죠. 안에 있는 거를 다 배출을 네. 시키면 되어지는 거. 물을 그래서 많이 넣고 소변을 빨리 보게 하고 저는 그래서 드는 거죠. 그 저길 많이 먹어요. 이온 음료를 어쨌든 간에 그것도 좋은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많이 먹어서 네, 네. 그 어느 시점에
소변량을 증가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그게 나오면 그게 빨리 배출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지노령산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소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몸 안에 노폐물들을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소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카페인도 필요하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 자체에 물이 포함 들어가야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몸 자체는 탈수 상태인 거거든요. 숙취로 그렇죠. 괴로워할 그렇죠. 때는. 예. 그래서 이뇨 계속 물을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알코올을 빼야- 빼야 계속 되기 보- 때문에 예, 빼야 계속- 되긴 예, 하지만 계속 보충을 해줘야 해주는 게 돼요.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서 물을 많이 저는 물 먹어야 많이 드시라는 되는데 얘기 꼭 물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온 음료 같은 게 미네랄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는 죽염을 먹습니다. 현명한 예, 방법이네요. 죽염 그렇죠. 미네랄, 자체가 미네랄의 미네랄이 결정체 정말- 아닙니까? 이게 숙취에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 죽염하고 같아요. 뭐 이렇게 예, 저는 그냥 이제- 물만 먹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죽염. 단 음식하고 물 같은 거 많이 드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당분 보충, 포도당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어쨌든 뭘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에너지 땐 많아지고 하니까. 설탕물을 먹거나 뭐 컨디션을 네. 먹거나 큰 차이는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당분이나 뭐든 많이 먹어야지 몸 안에서 이 알코올 대사하는 과정이 자체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자야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숙취약들을 많이들 찾으시기는 하는데 숙취약이 저는 일정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설탕 당분도 들어있기도 하고 일정 정도 간 그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있기도 하고요. 가끔 어떤 것들 보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있긴 하죠. 그렇죠. 건강, 간장약 예. 같은 거.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발효가 된 식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숙취약들 중에 보면. 근데 그런 발효 식품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뭐 소화 기능서부터 비타민 B군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비타민 B도 중요하죠. 또 술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뇌에서는 이제 비타민 B군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충해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먹는 것도 집에 있는 비타민 안 먹는 거 있으면 술 먹은 다음 날 속이 좀 불편하면 할 수 있으니까 식사하고 나서 그냥 바로 먹는다든지 보충해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비타민 B 보충해주고 당분 C도 보충해주고 그렇고요. 저는 평상시 약 안 먹는데 미네랄 보충해주고 술 먹는 다음 날만 가끔 한번 먹어요. 물 많이 먹고 네.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 술을 효과적으로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먹지 말아요. 아니 그거는 자신할 밥.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본인이 잘 아시면서 뭐 또 그런가요라고. 아니 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 마시면서 물을 많이 먹는. 네, 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소주 물론 그 사람들 또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소주가 도수가 높으니까 물을 타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알코올은 우리 몸 안에서 탈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 물 때문에 배가 부를 것도 있고 공급되는 물이 탈수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이 혈액 볼륨량을 유지를 하거나 증가를 시켜서 배출을 또 빨리 해줄 그리고 수도 있고 독성물질 그렇죠. 자체의 농도도 많이 진해지지 그렇죠,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인 거 그리고 같아요. 안주를 많이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빈속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먹으면 그거. 빈속에 먹으면 잘 취하잖아요. 근데 안주를 식사를 많이 먹으면 잘해야 돼.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니까 그만큼 분해하는 속도랑 이게 밸런스가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술을 왜 먹을까요, 도대체? 아니 이게 지금 이 술에 뭐야?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는 그 베네핏하고 리스크를 따져놓고 봤을 때 어쨌든 술을 먹음으로써 그거에 상위가 되어지는 베네핏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뭐 정신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어쨌든 먹을 때 그런 거를 이렇게 주의해서 먹으면 이게 숙취 해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될 수 있으면 몸에 덜 해가 가지 않게 술을 건강하게 먹는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술을 조금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좀 몸에 해가 덜 가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뭐 얘기를 나눠 보시죠. 예. 그거 보면은 우리 동양 맞고 말고 서양권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브랜디나 그 양주죠 먹을 때 보면은 그 양주 먹을 때 이렇게 요만한 컵에다가 큰 컵이 나오고 이만한 얼음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만한 컵을 주면서 스트레이트 잔. 스트레이트 아 기억도 나네. 어쨌든 이 컵에 주면서 컵에다가 얼음 막 넣고 해가지고 온더라. 먹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 아 이걸 왜 이렇게 먹어? 이게 막 싱거워지는데 그래서
그 이걸 안 먹고 스트레이트로 먹었던 저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먹는 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온도락으로 먹는 게 그렇죠. 아주 네. 술 먹을 때는 현명함인데 사실 이게 술 먹는데 우리 그 문화에 있어서는 이게 딱 먹고 이렇게 이게 강렬하게 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문화적인 측면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먹고 빨리 취하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게 또 한국 사회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맛있는 술들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술의 맛을 느끼면서 술을 먹으면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도 먹다 보면 배가 부르듯이 술도 이게 맛과 향을 느끼면서 먹으면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취하면 맛과 향이 못 느끼기 때문에 술 먹는 게 크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단일화된 이 소주와 맥주의 그걸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저가의 술이지만 다양한 술들이 최근에는 대형마트에서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술들을 맛을 보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취한 것도 좀 알 수 있긴 하거든요. 아, 이게 맛이 처음과는 다르게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내가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맛을 느낄 때에는 코를 많이 자극을 하셔가지고 냄새를 많이 오히려 맡고 기운생 드시고. 수석님은 거의 미학적이에요. 저는 거의 미학적인 수준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술을 즐기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제사 지낼 때 아니면 차례 지낼 때 술을 꼭 그렇죠. 올렸죠. 네. 올렸는데 이 술을 다 나누어서 먹었어요.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 나누어서 먹었어요. 음복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예. 그렇죠. 시골에서 그때는 음주 운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술에 대한 교육이었고, 그리고 그 술도 귀한 거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먹게 되는 거죠. 아까 바체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것은 군사 문화나 제국주의 문화에서 그러니까요. 빨리 네. 먹고 빨리 취하고 우리나라 한국 예. 사회가 속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 술이라는 것도 예. 그렇게 같이 일제 온 시대 측면이 때를 있죠. 거치면서 네.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그 예전에 정철이라고 조선 시절에 송강정철. 정강정 그분이 썼던 가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술 한 잔 놓고 꽃 하나 꺾어 놓고 그러면서 자기의 잔을 세는 거예요. 마시는. 이게 무슨 짓일까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잔을 셀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취하지 않고 술을 즐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니까 갑자기 그런 풍류가 딱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풍류? 그 풍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서양에서는 사실은 디오니소스 이게 카니발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이런 축제 때 우리가 술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음으로써 우리를 규율하고 있던 어떤 관습이나 뭐 이런 제도에서 일정도 벗어나게끔 해주는 일탈하는 거죠. 그런 게 술인데, 동양은 지금 우리 주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어떻게 먹어야 되니, 술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약이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또 약주라고 하는 형태의 그 술에 그 형용사를 더 붙여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는 뭐가 주도라는 게 있죠. 주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술주정이 또 많은 게 또 없는 것 같긴. 그러니까 아니요, 서양도 사실 그런 거는 그래요? 왜냐면 서양은 이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저기 놓고 보면 우리나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술을 엄청 많이 먹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술을 어른한테 배워야 되는데 배울 만한 어른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술을 못 먹는 사람은 본인이 알잖아요. 술을 내가 먹었을 때 몸이 괴롭더라고 하는 거.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술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고, 또 술을 먹는 사람들끼리도 술을 먹다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사를 부린다 그러면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스스로 경험적으로 체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술 먹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술을 먹는 그 자리에서도 예법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 우리가 그 자기가 먹을 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 자기가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술을 먹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지. 그 주도 뭐 이런 이게 옛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 회의적인 시각은 좀 있어요. 술 문화가 좀 달라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약국에 있다 보면은 경험을 하지만은 상당수의 이제 술을 드시는 분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술 먹고 나서 계속 몇 시간 동안 오바이트를 했다. 뭐 그다음에 머리도 너무 아프고 정말 미치고 죽겠다면서 내가 정말 술 안 먹을 거야라고 했는데 불과 3, 4일 만에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보면서 또 술 먹었다 그러면서 미치고 죽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요. 그게 반복적으로 되는 왜 그럴까요? 경우가 보면서 저건 뭐 참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좀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참 물음표를 여러 번 찍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스스로 답답을 호소하면서 좀 술을 먹지 마라. 좀 술을 적당히 마셔라라고 얘기해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저는 근데 이게 그냥 먹지 말아라. 술이 먹으면 뭐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술을 먹게 되는 거는 그 한 개인이 술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행복한 거거든요. 술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으면 술을 안 마셔도 되는 건데 사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취미나 어떤 내가 나를 이렇게 흥분시켜줄 만한 그런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내 몸 안에 알코올을 넣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편안하고 쉽게 나를 좀 그나마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거인 거라서 갑자기 알코올이 민 음.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인 취미 생활부터 해가지고 내가 좀 재밌어 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중 하나가 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여가가 좀 이렇게 좀 풍부하고 좀 발달이 됐으면 좀 다른 여러 선택지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되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잖아요. 우리들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예. 그러니까 집에 와서 쉬기 바쁘니까. 집에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9시 10시쯤 들어가가지고 그 시간에 뭐 몸은 녹초가 돼 있는데 뭐 어떤 취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진짜 송님 말대로 내 몸 안에 알코올을 들이붓는 것만이 유일한 그 뭐랄까 나에 대한 위로? 쉽고 편하고 네. 빠르고. 그렇게 되는 거가 사실 많이 있어서 사람들한테도 근데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시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노동 시간이 줄면 사실은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길면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중에 출근해야죠. 선택기 하나가 술인데 문제는 뭐냐면 집안 식구가 술을 먹으면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을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맥주를 먹는다. 이 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이거는 혼자만의 쾌락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혼자 쾌락 즐기면 아니 안 그게 되나요? 아니라 그러면 이미 본인이 쾌락을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은 본인이 자기만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상당히 해피한 건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볼 때 그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지금 우리 파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놀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놀이 문화는 혼자 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놀이 문화를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못 하잖아요. 놀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즐거운 이유는 아니 게임뿐만 아니라 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즐거운 이유는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면 술도 여러 명이 먹으면서 즐거운 얘기를 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하지 못했던 얘기라든지 서로 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의사소통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마련되어지는 가족에서도의 음주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하나의 대안적인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대안이 유일하다는 거 그게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술을 그렇게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술을 먹을 때도 술을 혼자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본인한테는 좋은 거지만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그러면 와서 술 먹는 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밖에는 연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술을 먹지 않는 가족 다른 성원들은 과연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근데 얘기했던 그런 거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밖에서 시달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건 무슨 말을 해도. 스카이캐슬이랑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니 혼자서 그거는 할수 파채님이 있는- 잘못하면 이게 파채님은 원래 안 그러신데 이게 가부장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아니 그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음.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감을 술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제 얘기는 나는 술이고 예를 들면 뭐 그 부인께서는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뭐 과일일 수도 있고 애들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놓고 서로 간에 그 자리가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로 그 나머지 시간을 채우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면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즐거운 놀이를 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술을 내가 혼자 나 힘들었어. 아 오늘 너무 막 진상 같은 환자도 있었고 아 너무 짜증이 나. 물론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놀이 레크레이션으로서의 그 술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술을 먹는 시간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같은 시간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뭐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지금의 술 문화 자체가 좀 건강하지 못하다. 사람의 몸을 좀 갉아먹는 좀 이런 식의 좀 문화적인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술이라는 걸 매개로 술을 하나의 도구로 삼는 거죠. 사람들 관계를 서로 다시 복원시키고 더 좋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술을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송쌤이 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맛있는 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집안에서 그 성인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직 초등학생. 아니 그러니까 맛있는 술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 술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거는 상당히 많은 영양분도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같이 맛있는 술을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아, 근데 같이 마셔도 그러면 근데 혼자 마셔도 또 혼자 마시는 묘미가 있어요. 아니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게 예.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술밖에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술밖에 것 뭔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술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저는 술을 집에서는 사실은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관념상의 얘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집에서 술을 먹게 되면 그렇게 먹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그런 훈련해야 돼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안 그렇게 갈 수 있는 좀 그런 문화들을 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제가 그렇다는 만들어 얘기고 가야 네, 되고 네, 네. 우리들 스스로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좀 내가 먹는 술에 대한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명랑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아니면 내 스스로도 행복하게 네, 아 좋은 얘기예요. 술을 마시면서 허무해지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오히려 더 즐거워질 수 있는 좀 이런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생각도 좀 그리고 아까 해보시고 그러시면 기훈세 좋죠. 송님이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저희 약국은 제가 문을 좀 일찍 닫기 때문에 알코올 관계되는 환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즐겁게 술을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술로 인해서 본인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중요하지
그렇게 막 그 숙취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아지면 안 되잖아. 저희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를 어떻게 더 즐겁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술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그 하나의 대안을 가르쳐 준다 그럴까? 이런 걸로 환자들과의 관계를 삼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이제 술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이어서 각자 뭐 오늘 함께 나눴던 얘기들 속에서 들었던 생각이나 그런 소회들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번 19회는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다른 오늘 지금 이야기하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 저는 보면은 이제 그 광고나 이런데 이제 CF 이런 게 뭐 술 관련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중요 시간대에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이렇게 그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외국은 보니까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술 같은 CF나 이런 거 광고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못 찍게 되어 있는 나라들도 꽤 많은가 봐요.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를 술 관련돼서 이런 저는 이제 광고나 이런 거를 좀 특히 여성. 네, 뭐 특히 맞아요. 이제 예. 거기에 또 이제 또 따라 나오는 게 이제 약간의 그 여성을 좀 이렇게 맞아요. 예. 완전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대상화식 좀 그런 것도 저는 좀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저는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사회적 네, 합의를 좀 중요합니다. 보고 요즘 이게 좀 너무 심해져서 실제로 그렇죠. 꼭 여자 모델들이 광고하고 배우들이 광고하고. 아니 심지어는 그 술병 거기에도 막 그 여배우의 그 뭐지 그 사진이라 그래야 그게 되나 막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도 똑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완전히 그 도덕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특히 요즘에 지금 예. 여성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뭐 미투 이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뭐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면서 좀 놓쳤던 부분을 그 반도님께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저도 아까 송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술은 즐겁게 마신다. 다들 즐겁게 마신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저도 찬성을 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술을 먹고 나서도 그 즐거움이 계속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술을 먹고 나서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 술을 마실 자격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서도 그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되고 몸에 부담되지 않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또 술을 마실 때 기도원님이 저랑 술을 잘 가끔씩 먹는데 술을 먹다가도 기도원님이 술값을 내면 정말 즐거워요. 제일 결정적인 말씀하십니다. 너무 속보였나? 어쨌든 술을 마실 때 그 술을 약처럼 천천히 즐겁게 마시는 게 중요하고 마시고 난 다음에서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정량만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예, 옆에서 보면 술을 참 잘 즐기시고 계시는 진짜. 우리 그 기운센 송님은 거의 주선에 위치해 있고 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저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오늘 저기 뭐야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쏙님의 그 이제 필명은 앞으로 기운센 쏙님으로 하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술은 아까 세금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판매 소비하고 있는 술값 중에 거의 배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가 2,000원에 술을 사고 있다면 실제 공장 독가는 9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상황인 거. 나머지가 다 세금인데 세금을 뭐 걷어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세금 자체를 이게 술이라는 게 워낙에 여가 생활이나 이런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술에 의존하는 그 경향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 이런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 뭐 이런 것들을 뭐 각 구마다 뭐 지역마다 이렇게 확보하는데 이런 세수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예산을 여기저기서 따르려고 그러고. 아닌데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은 정말 세금 많이 내는 거거든요. 예, 그 정말 국가에 정말 큰 세금을 내는데 좀 그분들을 위한 다른 여가거리들 보면, 근데 구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담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담배 네. 금연하는데 그 네, 금연약 담배는 금연 사업에 받는데도 쓰는데 쓰고 하는데. 예산을. 물론 알코올 네. 치료나 이런 거에 일정 부분은 쓰기는 하겠지만 좀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꼭 예.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문화를 좀 바꿔갈 수 있는 좀 더 음. 다양하게 좀 사람들이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 재정적이라든지 정책들도 우리 그런 다음번 것들이. 지방선거 예. 때 우리 그 기훈센 송님이 마포구 의원으로 나오시는 걸로 해서 마포구에 그런 걸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생각보다 되게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 술의 이면에 감춰진 그리고 술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것들까지도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이번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지나치면 좋지가 않죠. 술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나치지 않고 그 각자 우리가 술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술이 사람들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들고 관계도 좋게 만들고 그런 이제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와 함께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술이라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술을 즐길 줄 아는 좀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런 삶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술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방송에 참여해주신 우리 모임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끝나고 또 술 한잔 하러 가셔야죠. 네. 맛있는 술. 네. 네. 그리고 다음 20회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죠? 다음 20회는 예. 저희들이 그 3월 달에 제주도에 그 녹지병원 영리 문제 때문에 제주도 가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은 제주도에 관한 그 녹지병원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그 건강 상태, 제주도의 건강 인프라, 또 제주도의 문화, 역사. 그다음에 또 제주도 역사 중에서 아주 슬픈 역사 있잖아요. 4.3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제주도에서 그 오랫동안 제주도 출신인 그 저희 그 지인이 있어 그분과 함께 대담하는 형식으로 좀 그거를 꾸며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은 제주에서 태어나시고 저희와 함께 이제 같이 보건의료 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임석영 선생님을 모시고 제주도의 역사와 제주도의 어떤 건강 실태, 그렇죠. 예, 건강 그런 것들 뭐 아니면 제주도의 어떤 보건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왜 지금 녹지병원이 제주도에 들어갔으며 왜 녹지병원이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반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20회 때는 같이 좀 얘기를 그 임석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약과 함께 또 한 번의 별난 궁시렁을 했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